자, 파워포인트에서 한 슬라이드에 여러 장의 그림을 같은 크기로, 같은 간격으로 배열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그림을 이게 배치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이쪽에서 내가 원하는 이제 그림을 배치하는 방법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개체 틀을 이용해서 그림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같은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만들어 두면 괜찮은데, 뭐 어떤 때는 이렇게 5개를 배치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3개를 배치할 수도 있고, 뭐 2개야 간단한 거지만, 그 그림을 배치하는 목적이 상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그리게 되죠.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예지에서 본 것처럼 그 4개의 그림을 같은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뭐 5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7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위아래로 해서 뭐 1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아니면 이렇게 나누는 간격이 만약에 뭐 13개다 그러면은 이 전체 길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13으로 나눠서 각각의 크기를 확인한 다음에 그림을 일일이 배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슬라이드 하나 집어넣고 이 슬라이드를 아무런 레이아웃이 없는 빈 화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렇게 이 전체 슬라이드를 4등분해서 그림을 4개를 같은 크기로 넣어보는 것입니다. 삽입을 누르고 도형에서 네모 적당히 하나 그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크기를 맞춰볼게요. 이렇게 맞춰서 하나를 그립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 전체 슬라이드에 4개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일단 이 정도 적당하게, 적어도 4개가 이 사이즈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하다. 뭐 더 커도 상관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고, 이 똑같은 것을 4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끌 때, 마우스를 잡고 끌 때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게 되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깁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 당기고 갖다 놓고 놔요. 그 다음에 다시 놓고 컨트롤 키를 잡아 다닐 때 쉬프트 키를 같이 눌러도 됩니다.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르면 좋은 점이 이 수평을 유지합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지 않으면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수평을 유지해서 편하죠. 그런데 뭐 어차피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안내선들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간격이 딱딱 자석처럼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흐트러져도 바로바로 위치를 잡을 수 있어서 그냥 컨트롤 키만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면 이 전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A를 눌러도 되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시킵니다. 컨트롤 G를 눌러도 됩니다. 그럼 하나처럼 되죠. 그럼 이거를 전체 사이즈 크기로 쭉 확대를 해줍니다. 확대를 해주고 그럼 다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풀어요. 자, 그룹한 거를 다시 해제합니다. 그럼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4개가 일정한 사이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크기만큼 그림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로 해서 개체 틀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지금 붙여 넣으면 전체 그림의 비율이 깨지지 않으면서 요만큼 크기로 자동으로 잘라서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제가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대문에 해당되는 흥인지문을 제가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흥인지문을 복사하고 도형 서식 창을 열고 채우기에서 그림을 선택해서 클립보드를 선택할 겁니다. 아까 그림을 제가 복사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전체 그림이 찌그러져서
가로 세로 비율이 변경이 되면서 전체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이쁘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들어가는 기능을 쓰면 안 되고, 하나를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그림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그림인데 이 중에 요 정도만큼만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카피를 한 다음에, 자, 여기 들어가서 붙여넣어요. 붙여넣으면, 자, 이 정도 사이즈로 어느 정도만 내가 남기고 싶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도형에 색상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하면 뭐 투명도 좀 조정을 해서, 자, 이 정도, 그러면 대충 한 이 정도 남기고 싶다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을, 그 뒤에 있는 그림 사진을 선택하고 그림 서식을 선택하고 자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당겨지면 줄어드는데, 이 도형이 아까 있던 자리쯤 가면 이렇게 경계선에 자리가 딱 붙습니다. 이렇게 자석처럼 붙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쭉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딱 맞겠죠. 그럼 이 정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클릭해주면, 자, 이 정도만, 자, 남은 겁니다. 자,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도니문, 서대문에 해당되는 도니문을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자 복사해서, 자, 이쪽에 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미지를 붙여넣죠. 이미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자, 높이를 맞춰주고, 자,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남길까요? 뒤로 가 있으니까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 자, 이 정도 남기겠습니다. 자, 이 정도. 그러면 뒤에 사진을 선택하고 아까처럼 자르기를 누르고 간격을 맞춰줍니다. 자, 이쪽에 딱 붙죠. 자, 여기에도 딱 붙습니다. 그러면 얘는 치우고, 자, 얘는 이쪽에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선에도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남대문에 해당되는 숭례문.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 경우에도 얘 그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뺄게요. 맨 앞으로 가져와서 전체 이렇게 입구가 있는 쪽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여기도 올리고, 자, 올려서 맞추고,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 숭례문을 클릭하고 자르기를 해줍니다. 자, 보이죠? 여기도 오른쪽 부분도 이쪽에 도형의 크기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면, 자, 이제 얘는 필요 없고 얘가 이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자, 숙정문을 가져오겠습니다. 북대문에 해당이 되죠. 이미지를 복사해서, 자, 붙여넣습니다. 붙여넣으면, 자, 뒤에 있는 것도 같이 움직이니까 지우고 얘는 이제 맞춰주고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주고, 자, 이쪽은 사이즈가 전체 슬라이드가 작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확대를 해준 다음에 위치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적당하게. 이것도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이 위치에서 맞춰 보겠습니다. 그림 서식, 자르기, 여기 있네요. 자, 맞고, 이쪽도, 오른쪽도 이쪽에 선을 맞춰줍니다. 얘는 치우고, 자, 이제 갔다 오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하면은 4개가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이 4개가 잘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게 잘린 부분이 잘못돼서 내가 다른 부분으로 다시 선택하고 싶다 할 때에도
그림 서식의 자르기를 누르면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위치를.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라내면 나머지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파워포인트 이 사진의 원본은 뒤에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리를 잡아주고 이제 옮기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한 번씩 이렇게 마무리 작업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딱딱딱 자석처럼 붙죠. 여기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이거를 다시 컨트롤 A를 눌러 전체를 씌운 다음에 뭐 테두리를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